바이오 연구자분들이라면 실험실에서 기본적으로 동물세포 배양을 많이들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은 셀컬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컨테미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풀리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컨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셀 바이어빌리티를 높게 유지시키는 부분이죠. 그렇죠. 세포 상태가 안 좋으면 분석할 때 재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바이어빌리티가 높아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고요. 맞아요. 셀 바이어빌리티가 세포로 이용한 실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셀 바이어빌리티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스텝은 없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세포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에서 셀 바이어빌리티가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셀스탁을 한번 잘못 만들면 수백만 개의 세포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온도 변화를 통해 세포를 더 스테이블하게 얼려주는 새로운 셀 프리징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셀 프리징 컨테이너는 뭘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포는 천천히 얼리고 빨리 녹여야 가장 안정적이죠. 일반적으로 세포를 얼려서 셀스탁을 만들게 되면 마이너스 190도 이하의 질소 탱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37도 따뜻한 상태에서 배양되던 세포들이 갑작스럽게 극저온의 질소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셀 프리징 컨테이너인데요. 세포가 담겨진 크라이오 바이어를 이 프리징 컨테이너에 넣고 마이너스 80도 정도의 디프로저에 일정 시간 보관하면 크라이오 바이어 안에 세포 온도가 일정하게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기존에 실험실에서 어떤 셀 프리징 컨테이너를 사용하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이 아이소프로파놀을 채워놓고 쓰는 셀 프리징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이소프로파놀이 세포의 온도를 일정하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아이소프로파놀을 채워 쓰는 셀 프리징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아이소프로파놀을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점이 불편하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온도를 떨어뜨려 주려면 확인해서 그때그때 채워 넣어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잘못 들면 이 아이소프로파놀이 가끔 새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매번 아이소프로파놀의 양을 체크해야 하고 없으면 채워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시즌사의 쿨셀 제품의 경우에는 아이소프로파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도를 일정하게 떨어뜨리죠? 바로 이 코어가 아이소프로파놀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코어를 컨테이너 가운데에 놓고 디프리저에 이 컨테이너를 넣으면 바이알 내에 온도가 일정하게 1분에 1도씩 떨어져요. 사실 아이소프로파놀을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아이소프로파놀 양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일정치 않을 수 있지만 이 쿨셀 같은 경우에는 이 쿨셀 코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늘 재현성 있는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컨테이너에 2개의 크라이오 튜브 바이어를 넣고 마이너스 80도의 프리저에 넣었을 때 온도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일정하게 온도가 떨어지는지 관찰한 데이터인데요. 분당 1도씩 일정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 주목할 점은 마이너스 80도가 되는 데까지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리징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딥프리즈에 넣고 거의 반나절 이상 기다렸다가 질소 탱크로 바이어를 옮겼어요. 사실 그러다 옮겨야 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질소 탱크로 옮기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이 셀 바이어빌리티를 많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프라이머셀이나 스템셀 같이 조그만 변화에도 예민한 세포들은 이러한 소소한 부분부터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이 쿨셀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셀라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러 스템셀, 프라이머리 셀도 많이 테스트가 되어 안정성이 입증되었어요. 세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아이소프로파놀을 안 써도 된다면 비용적으로도 꽤 많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셀프리징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소프로파놀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1리터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소프로파놀이 고가의 케미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소모성 품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부담일 수 있습니다. 쿨셀의 경우 쿨링 코어를 통해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이점을 가집니다. 그럼 이 쿨링 코어는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따로 관리를 할 것이 없어요. 단지 세포를 얼리기 시작할 때 이 코어의 온도를 실온까지 높여준 후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컨테이너가 프리저에서 나오면 이 쿨링 코어도 프리저의 온도만큼 차가워져 있겠죠? 이럴 때 쿨링 코어의 온도를 다시 높여준 후 다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쿨링 코어가 다시 실온 상태로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딱 5분이면 실온으로 회복돼서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리징 컨테이너보다 이점이 훨씬 많네요. 아이소프로파놀도 실온으로 높여준 후에 다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온도 회복이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모두 이 쿨링 코어를 통해 더 빠르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셀프리징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상의 편리함도 훨씬 뛰어나요. 혹시 일반 프리징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없으셨나요? 어렸을 때 뚜껑 여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딥프리저에서 바로 꺼내면 차갑기도 차갑고 또 그 차가운 상태에서 힘줘서 열어야 하는 게 제가 남자인데도 가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온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이고 사용상의 편리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바이오시즌사의 쿨셀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주셨던 긍정적인 피드백이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말씀해주셨던 것 같이 기존 프리징 컨테이너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얼었을 때 뚜껑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제품 보관이 좀 잘못돼서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딥프리저에 들어가면 뚜껑 여는 게 더 힘들겠죠. 이 쿨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펀지 느낌의 재질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가운 곳에 들어갔다 나와도 차가운 온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스크류 형식이 아니고 그냥 열고 닫는 형태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닫을 때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퍼포먼스적인 부분보다 이 점이 더 끌리는데요. 라텍스 끼고 얼려져 있는 컨테이너 뚜껑 열다가 라텍스 찢어지고 손은 손대로 실었고 아프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쿨셀을 사용해보신 많은 실험자분들께서 늘 이 제품을 더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세포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세포를 얼릴 때, 세포의 스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셀 프리징 컨테이너 제품, 바이오시즌사의 쿨셀 제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 더 편리하게 연구 중인 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제품 구매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네이버 서린바이오몰을 통해 주문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서바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